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떻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하고 그 장이 끝난 다음에 매일 만나 뵙는 약속만 아니라면 정말 시장 얘기 참 하기 싫은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최근에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께서는 아마 주시장이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모든 게 손에 안 잡히고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없던 일이 희한하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정은 가격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다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조정 기간이 이어질 거고 그게 이제 9월, 10월 이렇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태풍으로 말하면 한가운데에 있는 거니까 가장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좋지 않다는 거는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특히 이제 배터리 데이를 끝낸 테슬라가 10%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시장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늘 주시장에서 하는 말로 이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악재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 하는 말이 이제 이번에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 출발한 시장이 한 번도 제대로 회복의 힘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하락을 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 의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하락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장이 돌아가 봤자 소용없다, 반등이다 이런 거는 전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반증이기도 해요, 시장에서. 자, 첫 번째는 테슬라가 불을 댕겼죠.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가 이제 다 소멸됐으니까 없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연방법원에다가 그 중국산 부품 있잖아요. 그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그 테슬라도 이제 사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관세 붙이는 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 연방법원에다가. 그래서 중국산 부품에 붙는 25%의 관세는 이건 재량권을 너무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테슬라가 하나가 빠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미중 간의 그 마찰, 그 미중 간의 마찰의 불안정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또 미국 법무부가 인터넷 기업,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기술 성장 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어저께 쫙 다 빠졌잖아요. 다 빠져 이유가 이제 이거죠.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그동안의 미국 정부의 면책 특권을 이제부터는 좀 제한하겠다 하는 내용을 그런 법안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좀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인데 이 코로나 재확산 이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고 심지어는 유럽의 한두 국가는 다시 못 다니게 셧다운을 해야 될 정도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양상을 보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 그렇다고 다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경제 회복과 이거를 동시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그냥 풀어놨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글로벌 경제 지표가 앞서간 주식시장의 희망사항까지 이게 빨리 따라와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뭔가 우리 혼자 단독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니까 계속 이건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인류가 흑사병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치료제든 백신이든 뭐 어느 정도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이니만큼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뭔가 실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되면 뭔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다는 거, 이것도 이제 또 악재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는 이게 뭐 한 이틀 지난 얘기입니다만 해수부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타고 그 어업지도하던 공무원이 뭐 이유가 어쨌든 하여튼 북한으로 갔어요. 자기가 이제 뭐 부표를 타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그 북한군이 잡아서 이 사람을 총살하고 그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 군이 6시간 동안 이거를 그 관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참, 이게 우리는 뭐 정치 잘 모르고 주식해야지 된 사람이지만 이게 되게 답답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컨트리 리스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컨트리 리스크를 별로, 둔감해져서, 뭐,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월북을 원했건 안 해놓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 공무원이 현재 공무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불태워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뭐 딴소리만 하고 있고 북한이 사과하고 뭐 관련자를 뭐 엄벌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되게 뭐 국민들은 별로 감흥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컨트리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죠. 아직도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정권이 또 바뀌면 북한에 대한 그 대응하는 전략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대거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선물도 거의 4,900억까지 선물 매도가 나갔다가 장 끝나는 무렵에 급격하게 이제 돌리면서 한 2,400억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그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현물에서는 한 2,376억 팔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만 팔아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니까 지수가 확확 밀립니다. 근데 걷다 대고 이제 기관도 2,750억이나 팔아버렸어요. 개인만 오늘 양시장에서 5,300억 정도 사고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내 문제는 이제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서 뭐 총살시키고 태우고 뭐 이런 사건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3억 대주주 건 있잖아요. 그거 뭐 그때 어떤 분이 그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보세요. 오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정기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확인된 악재는 옛날에 우리가 올라갈 때 호재를 미리 땡겨다 쓰듯이 악재도 땡겨다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월 28일 날 이 주식을 갖고 있었느냐, 안 했느냐, 3억 이상.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 사람은 12월 28일 전에 다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12월 28일 전에 판다면 그게 뭐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뒤로 물러가지만 뭐 12월 15일 이후에 판다든가 뭐 그러겠지만 지금같이 이게 조정기에 들어가면 그 악재가 자꾸 땡겨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본인, 배우자, 조부모, 아니면 외조부모,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그거 다 속한다는 겁니다. 친정, 여자로 말하면 친정 부모, 뭐 이런 자녀, 손자. 이게 좀 웃기죠? 그렇게 해서 한 종목당 3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요새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할 데 없으니까, 야,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 뭐냐? 삼성전자 아니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에, 이게 그냥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나와서, 삼성전자 한 10년 갖고 계속 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삼성전자 한번 투자해보자 해서 샀는데, 뭐 사돈이 그거 전화하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돈 나 삼성전자 사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샀어, 우연히 샀어요. 근데 그게 3억이 넘어버렸어. 이게 무슨 엉뚱한,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어느 시대에 기준을 갖다가 이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재부는 이미 그거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다 국회로 보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거 대통령령으로 된 거 이거 고치기 힘들다. 고치기 어렵다. 뭐 그런데 세상에 헌법도 바꾸는데 국민이 원하면 바꿔줘야지. 못 바꾸는 거 어디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린 국민인데. 근데 이거 그냥 계속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번다? 아니, 돈 못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돈 벌 수 있어요. 우리도 때리고 내년에 다시 사면 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때릴 때 그러면 외국이나 기관도 똑같이 우리랑 적용시켜라 이거예요. 걔네도 3억 이상 가지면 해라 이거예요. 걔는 아니잖아요. 기관은 법인세고 아니잖아요. 그게 보통 20%니까 지방세 포함하면 한 22.5 뭐 금방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 얘기는 이게 국부가 유출된단 말이에요. 길게 보면. 그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이거 좀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는 국민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고, 국민이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정부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답답합니다. 주가 빠지니까 더 답답해요. 근데 뭐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좀 해소시키시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 조정이 언제 끝나고 끝자락이 어디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저점은 잘 몰라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저점을 뭐 기술적이나 이렇게 해서 미루어 짐작은 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근처에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 왜 위험하냐면 제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잘못 듣고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오늘같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빠지는, 큰 폭으로 빠지는 게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흔치는 않죠. 조정 중에. 그렇지만 이렇게 큰 거 한 방, 작은 거 한 방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조정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때론 반등.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될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라는 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을 시장이 싫어하니까 그 불확실성이 뭐냐면 추석 연휴 때 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렇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위축되고 모든 결정을 연휴 뒤로 미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 우리도 연휴 뒤로 미루어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좀 빠지니까 뭐 좀 샀다. 뭐 그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연휴 기간까지 이어지면 굉장히 오늘 이제 코스피가 7일째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 때도 되긴 됐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데 우리가 속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우리 안 속이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켜보는 거 어제 호시탐탐 그런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다. 이 주식시장에도 그렇지만 이게 겹치는 불운은 좀 피해가야 돼요. 지금 이제 겹치는 불운이 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골프 선수 비버만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했냐면 여러분 뭐 안 치시는 분도 대충 이제 뭐 공을 쳤는데 이게 러프로 들어가요. 러프 이제 풀이 긴 데로 들어가요. 공도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프로들이 우리가 이제 중계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막 프로들이 거기서 탁 쳐갖고 빼내는 그래서 그냥 그린에 탁 얹는 그런 걸 자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 뭐 연못 그 언저리 걸린 거 뭐 박세리 선수처럼 신발 벗고 해저대에 들어가서 그걸 쳐서 올린다는 게 그게 일반이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게 순간. 그래서 거기서 무리하게 하다가 뭐 거기서 2타, 3타, 4타 그날 경기 망치는 거죠. 차라리 좀 두툼한 웨지 같은 걸로 그냥 편편한 대로 끌어내고 한 타 더 치고 내가 퍼팅을 줄이지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무리수를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처럼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무섭고 혼란스럽고 후회도 되고 그리고 괜히 슬프고 누가 뭐 해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건데 그리고 화도 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생각 같아선 그냥 다 때려버리고 내가 다시 주식시장을 쳐다보나 봐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때리려다 보니까 손해도 너무 크고 그래서 때릴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조종기 온다 그랬으니까 9월 10월 조종기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으니까 난 멘탈 꽉 잡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행이에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멘탈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 조종은 좀 더 가요. 조종기의 끝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에 댓글이 이제 막 볼멘 소리가 달립니다. 주식 괜히 했다. 주식시장 다시 오나 봐라. 뭐 저한테 당주님 얘기 듣고 멘탈 다 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빈사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듯이 그때까지 몰고 가야 이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조종이 무섭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조종 아닙니다. 제가 그 상승 몇 개월 올라올 때 중간에 이건 그냥 쉬는 거지 조종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이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주식을 싸게 산다는 거는 딴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예요. 딴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미련을 남겨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지금 살까? 조금 이따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바닥 형성을 할 수가 없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그림같이 바닥을 딱 찍어야 돈을 잘 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거를 싸게 샀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파는 거를 또 잘 팔아야 돼요. 싸게 사놓고 미리 팔고 그러면 뭐 허나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굉장히 무리수를 두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커머스에 가면 즉시 구매 이거 아니고
장바구니 담기 그거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이제 며칠 남은 추석 연휴까지 사이에 여러분이 이제 가상으로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경험이 적으신 분은 좋아. 내가 지금 요 놈을 요 가격에 샀어. 그래서 메모 딱 해놓고 샀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 샀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요때 팔았으면 난 이게 벌었겠구나. 그러면 요때 내 생각이 그게 맞은 거였네. 아니면 샀는데 더 빠져. 이때 샀으면 죽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실제로 돈 안 깨지면서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시장을 그냥 따라가 보시자고요. 뭐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다 떠나셔도 저는 뭐 이거 하기로 한 거니까 엔터 칠 기운만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 이게 그렇잖아요. 시장이 막 오르고 할 때는 뭐 에브리바디 해피죠. 누구나 다 좋죠. 근데 이제 장이 이렇게 어려우면 진짜 집에 들어가셔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뭐 그 부부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우울하고 그러실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냥 가볍게 술 한잔 하셔도 좋고 이거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막 이 정도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폭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에 비하면 지금 그냥 리즈너블한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 조정이 그러면 조정권 동안 뭐 30일이면 나누기 30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충격이 왔다 또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편하게 마음가짐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는 손해 났다. 그러면 지금 팔면 손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지 않으면 손해도 이익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골프 얘기처럼 장갑 벗어봐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팔아봐야 알아요. 그러면 기다리셔서 나중에 조정기 끝나고 재상승해서 그때 지금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참았네. 그런 거죠. 주식시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뭐 마음 단단하게 가지시고 지켜보시자고요. 내일은 이제 금주 마지막 날인데 또 휴일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예요. 그렇게 세게 이 매수 세력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추석 연휴까지는 시장을 관찰자로서 역할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금주 마지막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